우리나라 최초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소영재TV의 슈니아빠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NICU라는 공간은 NICU, NICU,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런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제가 말하기 편한 NICU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러한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 NICU라는 공간이 굉장히 베일에 쌓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낯설어 하시는 공간이기도 해요. 내 아이가 여기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폐쇄적인 이 공간에 우리 아이를 맡긴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NICU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NICU를 왜 베일에 쌓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보통 이 NICU,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큰 규모의 병원 안에서 가장 구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이유는 옛날에는 신생아실에서 아기 막 바꿔치기 하는 일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신생아기들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의 문제로부터도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보통 병원에서 가장 구석 공간에 여러 가지 보안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중환자실답게 면회도 자유롭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뭔가 비밀스럽기도 하고, 일반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NICU라는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면회도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내가 낳은 아기를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NICU에 입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아기 얼굴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엄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기가 아파서 입원한 거니까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NICU 의료진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듣지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들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아도 제대로 이 NICU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는 곳은 없습니다. 저도 이번 내용을 기획하면서 유튜브에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도 이 NICU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 최초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제 본업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우리 신생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슈니도 사실 태어나자마자 한 일주일 넘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자분들의 마음도 제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텐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신생아이들이 겪는 더 큰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겪지 않는 생소한 질병들, 그리고 검사를 막 많이 하는데 그 결과를 들어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속 시원히 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퇴원하고 나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혼자 말씀을 드릴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분야의 다양한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거예요. 산부인과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할 때는 저희 형 미니 아빠와 함께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NICU에 대한 영상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NICU에는 누가 왜 입원할까, 이런 이야기를 다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폐쇄적인 NICU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NICU에 입원을 하게 되는가? 일단 아기들이 입원하는 이유는 아기의 원인인 경우가 있고 엄마와 관련된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아기에 관련된 이유인 경우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인 경우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NICU에 들어가지 않았었더라도 집에 갔다가 한 달 이내에 다시 병원에 왔을 때 NICU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와 관련된 원인으로 NICU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NICU에 입원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가장 많은 경우는 미수가 저체중아일 때입니다. 보통 단태아, 혼자 태어난 아기의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는 37주 미만인 경우 미수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2.5kg 미만일 때 저체중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입원하는 건 아니고요. 병원마다 입원을 언제 하는지, 몇 주, 몇 킬로 미만일 때 입원하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태어났는데 호흡곤란이 있거나 아니면 저혈당이 있었는데 수유로는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잘 못 먹는 이유가 있거나 감염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산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이미 있었던 아이들, 기형 같은 게 발견된 아이들 말이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NICU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미만의 신생아가 NICU로 입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병원들에서 한 달 미만의 신생아들의 입원 치료는 NICU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NICU 말고 일반 병실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NICU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한 거는 황달이 되게 많아요. 조리원에서 광선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NICU로 와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에 갔는데 황달이 심해져서 그 다음에 NICU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잘 지내다가 폐렴이나 장염 이런 감염의 문제 때문에 입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 달 미만의 아이들이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NICU에 입원해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NICU에 입원을 했다가 나중에 검사나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집에 갔다가 그런 수술이나 검사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NICU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경우는 엄마와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서 아기들이 NICU로 입원하는 경우들이에요. 저희가 고위험 임신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NICU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엄마의 질환이 있을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검사나 치료를 위해서 NICU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임신성 당뇨나 전자간증 아니면 자간증 같은 경우에 아기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나서 NICU로 바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도 아기의 건강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NICU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아기 같은 경우도 NICU에 입원해서 건강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감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컨디션이 괜찮아도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산전진찰을 받지 않은 엄마가 아기를 출생했을 때도 아기의 컨디션이 어떤지 혹시나 숨겨진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NICU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기가 무조건 입원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들도 있지만 어떤 상황들은 병원마다 신생아실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경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집에 갈 수 없는 모든 상태에 놓여있는 아기들은 NICU로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집이라는 환경은 사실 병원 NICU에 비하면 굉장히 야생입니다. 굉장히 와일드해요. 그래서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예민한 조절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 아니면 먹는 게 잘 안 되거나 숨 쉬는 게 잘 안 되는 아이들 아니면 모니터링이 필요한 아이, 검사가 더 필요한 아이, 치료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바로 갔다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에 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모든 아기들은 NICU로 일단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NICU에 아기들을 입원시킬 때 오해를 받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요. 저희 의료진은 우리 아기들의 상태를 가장 우선시 생각한다는 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모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NICU로 입원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아기가 갑작스러운 NICU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기가 엄마가 볼 수 없는 곳에 입원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미리 조리원을 다 예약해놨는데 NICU에 입원해 있는 기간들 때문에 조리원 일정이 꼬이기도 해요. 저도 저희 슌이가 태어나서 NICU에 입원을 해봤지만 보호자의 입장이 돼보니까 굉장히 마음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입원을 시킨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의료진과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의료진들이 왜 입원을 시키고 어떤 내용을 검사하고 어떤 것들을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NICU에 아기가 입원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앞으로 올릴 저의 영상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NICU에 입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의료진들은 어떤 치료들을 기본적으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번 시간의 내용보다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들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